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복지의 힘, 이런 걸 떠올릴 때 보통 어떤 걸 상상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정부기관이나 연말에 거액의 수표를 기탁하는 대기업 재단 이런 걸 떠올리기 쉽죠? 네, 맞아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현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좀 특별하죠? 네, 영웅스쿨에 오신 영시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슴 떨리는 숫자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 그 숫자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616이라는 숫자인데요.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정확히 616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그 깐깐한 관료주의적 복지 시스템이 놓치는 빈틈을 메우고 있는지 오늘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팬덤 문화를 분석한다고 하면 그들이 아티스트에게 얼마나 열광하는지 그 소비의 규모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뭐 앨범을 얼마나 샀다더라, 스트리밍을 몇 번 돌렸다더라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여수 지역의 사례는요, 팬덤이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을 훌쩍 넘어서서 지역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복지 파트너로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학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 5월 19일에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아주 흥미로운 후원금이 하나 전달됐습니다. 네, 뜻깊은 소식이었죠. 여수 지역의 임영웅님 팬클럽인 영웅시대 여수 웅사랑방 회원분들이 아티스트의 36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기부를 진행하신 건데요. 네네. 여기서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게 바로 그 액수였어요. 그냥 500만 원, 700만 원 이게 아니라 정확히 616만 원이었거든요. 아티스트의 생일인 6월 16일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현실적이고 약간은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면요. 네, 해보시죠. 복지기관이나 행정 처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1,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이렇게 0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 회계 처리하기에는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아, 실무적으로요? 네네. 굳이 그 일원 단위까지 세심하게 맞춰서 616만 원을 기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번거로움을 조금 더 만드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실무진 입장에서는 0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엑셀로 탁탁 정리하기 편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런 자선활동이나 기부의 영역에서 숫자는요,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교환 가치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아, 돈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복지학이나 행동경제학 쪽에서는 이런 걸 내러티브 화폐, 그러니까 스토리가 담긴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내러티브 화폐요? 단어가 참 멋있네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700만 원을 기부하셨다면 그건 그냥 여수의 어느 단체가 7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렇게 아주 건조한 팩트 한 줄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기사도 그냥 그렇게 딱 한 줄 나고 말았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616만 원이라는 이 아주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숫자는 이 기부의 출범점이 도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는 강력한 상징적 닻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숫자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토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팩트가 아니라 하나의 뜨거운 메시지가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616만 원이라는 숫자는 기관 관계자분들에게도 그렇고 나중에 이 기부 소식을 접하는 대중들에게도 일단 호기심을 유발하거든요. 네, 왜 하필 이 금액이지? 하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 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조명을 받게 되는 거죠. 야, 정말 똑똑하고 우아한 방식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팬들 내부의 결속력인데요. 결속력이요? 네, 자신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생일을 누군가를 돕는 실질적인 가치로 환산해냈다는 그 상징성 있잖아요. 그게 기부에 참여한 개개인에게 엄청난 정서적 보상감을 줍니다. 아, 정서적 보상. 내가 참 좋은 일을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했구나 하는 그런 벅찬 마음이겠네요. 맞습니다. 생일이라는 게 원래 나의 기쁨 혹은 우리들만의 축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눔이라는 모두의 기쁨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616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암호는 없는 셈이죠. 와, 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확장한다. 이 메커니즘이 참 들을수록 뭉클하네요. 사실 보통 연예인들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 강남 한복판 전광판에 엄청 큰 광고를 걸거나 아니면 사진 붙인 랩핑버스를 돌리거나 하잖아요. 네, 아티스트 본인에게 시선을 딱 집중시키는 방식이 전통적이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영웅시대 분들은 그 아티스트를 향하던 스포트라이트를 살짝 돌려서 우리 아티스트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을 비추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616만 원, 이 숫자로 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레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러브레터가 지금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꿨다.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과거에는 스타와 팬의 관계가 되게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이었거든요. 스타라 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면 팬들은 아래에서 그냥 우러러보는 그런 구조였죠. 네, 약간 우상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 영웅시대가 보여주는 행보는 철저히 수평적이고 또 세상 밖으로 확장적입니다. 수평적이고 확장적이다. 네,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세상에 직접 기여를 함으로써 아티스트의 위상 자체를 사회적 존경의 영역으로 쫙 끌어올려버리는 겁니다. 아, 진짜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고 훌륭한 팬덤 문화다. 여기에 100% 동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 분석을 위해서 자료들을 파헤치면서 정말 소름 돋게 놀랐던 포인트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생일이라는 아주 확실한 명분이 있고 또 막 뜨거운 팬심이 불타오를 때 한 번 크게 기부하는 거, 사실 그거는 감정적으로 확 동할 때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발성 이벤트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영웅시대 여수 웅사랑방의 나눔 활동이요,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무려 4년째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바로 그 부분이 이 현상을 그냥 단순한 미담 수준에서 훌쩍 끌어올려서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직접 기획해 보셨거나 아니면 NGO 단체 같은 데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아실 거예요. 기부 피로감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막 다들 좋은 뜻으로 으쌰으쌰 모였던 사람들도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각자 현생이 너무 바쁘잖아요. 생업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흥미도 떨어지고 모임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거든요. 맞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곳에서 어떻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건 진짜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감정적인 고양 상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불타오르는 열정이라는 건 사실 유통기한이 꽤 짧습니다. 네, 금방 식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걸 4년 동안 지속했다는 건요, 이게 더 이상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 속에 일상적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고요. 아, 일상적 습관이요? 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단단한 공동체로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이 이야기했던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대입해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자본이요? 뭔가 되게 전문적인 용어 같은데 조금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네, 현대사회는 사실 이웃 간의 단절이 엄청 심하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요. 맞아요. 인사도 잘 안 하죠, 요즘은.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무언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도모하려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러니까 마찰 비용이 듭니다. 아, 마찰 비용. 평범한 동네 봉사단체를 오늘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 일단 모아야죠. 서로 어떤 성향인지 파악해야죠. 우리가 어디에 기부할지 목적 합의해야죠. 이거 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진짜 동네 부녀회나 반상회만 하더라도 무슨 안건 하나 통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의견 다 다르고 막 싸움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팬덤이라는 집단은 그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이 싹 생략됩니다. 왜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와 그의 음악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의 선한 인성을 나도 닮아가고 싶다. 이런 아주 강력하고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이 이미 회원들 기저에 쫙 깔려 있거든요. 아, 이미 베이스가 완성되어 있는 거군요. 네, 이게 일종의 강력한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굳이 서로를 시간 들여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깊게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아, 같은 아티스트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의 증표네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당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모입시다 하면 아주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자원동원이 가능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형성된 그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이 관료주의나 복잡한 행정 절차 혹은 사람들끼리 낯가리고 신뢰 구축하는 데 드는 그 모든 마찰 비용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웅시대의 꾸준한 활동을 어떤 대기업의 단발성 대규모 후원과 딱 대비되는 감정의 복리 효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정의 복리 효과요. 이 표현도 너무 와닿는데요. 기업이 연말에 수십억 원을 딱 한 번 기부하는 건요. 지역에 뭐 좋은 건물을 지어주거나 인프라를 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촘촘하게 연결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순 있어도 마음을 지을 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수 웅사랑방 회원분들처럼 매년 일정한 시기에 우리 동네 이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행위는요. 지역사회에 아주 촘촘하고 따뜻한 안전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이번에 여수시 관계자분이 매년 꾸준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투명하게 잘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네, 기사에서 저도 봤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특정 팬클럽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공식적이고 깊은 신뢰를 표명한다는 건요. 이분들이 4년 동안 묵묵히 축적해온 그 행동의 결과물이 이제는 관공서의 행정력을 보완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아주 놀라운 뜻입니다. 와,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이십니다. 지자체의 예산이나 행정력이 미처 닿지 못해서 생기는 그 미세한 사각지대들을 우리 영시회원분들이 지역 밀착형으로 아주 꼼꼼하게 메우고 계신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인 616만 원은 실제로 여수에서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여수 지역에 계신 저소득 가정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는데 전액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문화 소비의 아주 가장 숭고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부금이 모이게 된 가장 첫 번째 근원, 출발점이 어딥니까? 아티스트의 생일?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노래가 팬분들의 그 고단하고 지친 일상을 다독이고 위로했던 바로 그 순간에서 출발한 겁니다. 아, 노래가 주는 그 따뜻한 위로에서요? 맞습니다. 아티스트에게 받은 그 막대한 위로와 치유의 에너지를요. 우리 팬분들은 단순히 자기 스마트폰 플레이리스트 안에만 가둬두지 않으신 거예요. 네네. 나를 치유한 그 에너지를 다시 내가 사는 지역사회로 흘려보내서 이제는 내 이웃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고 텅 빈 곳간을 채워주는데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와,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이야기네요. 정부가 엄청난 예산으로 대형 병원을 팍팍 지을 수는 있지만요. 동네 골목 끝자락에 사시는 홀몸 어르신이 이번 겨울에 당장 덮을 따뜻한 담요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손에 쥐어드리는 건 결국 이웃의 다정한 관심이거든요. 네, 그건 진짜 돈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직접 살펴야 하는 일이죠. 그렇죠. 영웅시대는 팬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현대사회에서 가장 고도화되고 따뜻한 형태의 이웃인 셈입니다. 아티스트가 팬의 마음을 돌보고 그 위로를 받은 팬이 다시 내 이웃의 삶을 돌본다. 진짜 이거야말로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현실 세계에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십니다. 사실 우리가 언론이나 주변에서 팬덤이 막 무언가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요. 어휴, 저거 그드난의 리가 아니야? 라며 약간 폄하하거나 특정 연예인한테 맹목적으로 빠져있다고 좀 얕잡아보는 그런 차가운 사회적 시선이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네, 그런 편견이 꽤 오랫동안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선은 이제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편견이 되었습니다. 이젠 틀렸다는 거죠. 네, 영웅시대 여수 웅사랑방이 보여준 이 4년 연속 기부 사례는요. 팬덤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가점 이타적이고 성숙한 시민단체로 진화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완벽한 레퍼런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아, 교과서적인 사례. 저는 이 팬분들이 일종의 번역가라고 생각합니다. 번역가요? 영어나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그 번역가요? 네, 아티스트가 가진 아주 훌륭한 인성과 철학이 있잖아요. 팬들은 그걸 다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의 우리 지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기부나 봉사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계신 거죠. 와, 사회적 실천으로 번역을 해낸다. 네, 그 덕분에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이름표는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유명 가수를 훌쩍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번역가라는 표현이 진짜 오늘 제 뇌리에 확 꽂히네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동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저도 진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사례를 분석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결국 616만 원이라는 금액은요, 뭐 단순히 돈의 액수가 크다, 적다를 떠나서 뭔가 좀 팍팍하고 여유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 같기도 해요. 네, 무언가를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좋아해 본 마음. 그 마음이 나와 내 주변을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물이죠.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창하고 화려하게 한번 빵 터트리는 이벤트는 사람들의 찰나의 시선을 끌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4년을 이어온 이 묵묵한 다정함은요. 한 지역사회의 체질 자체를 튼튼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체질을 바꾼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본 이 여수의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영시가족 여러분께 어떤 벅찬 울림으로 다가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를 구원했고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다시 세상을 구원하는 이 기적 같은 순환고리. 오늘 여수에서 피어난 이 작고 단단한 불씨가 바람을 타고 활활 날아가서 다음번에는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랑방에서 또 다른 기적의 싹을 틔우게 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참 벅차오르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요. 이게 꼭 물질적인 기부가 아니더라도 내 일상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616만 원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가만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나만의 616만 원이요? 네, 그게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마주친 이웃을 향한 아주 다정한 미소 한 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로워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냥 묵묵히 깊이 들어주는 5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네, 그 작지만 진심 어린 일관성들이 하나둘 모여서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거대한 힘이 되는 거니까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티스트의 따뜻한 시선과 그 궤적을 함께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온도를 1도씩 높이고 계신 우리 영시가족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희 영웅스쿨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느낀 이 벅찬 감동을 고스란히 안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꽉 채워줄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웅스쿨과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영시 가족분들의 일상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다 함께 인사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행! 건행!